엄청난 치유의 기적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암이 걸린 분들이 맨발로 걸어서 치유되고, 이 만성 두통으로 9시간의 대형 뇌수술을 받았던 분이 수술은 잘 됐다고 그러는데도 수술이 끝나고 난 다음에 또다시 두통이 와가지고 진통제를 19알까지 먹게 되는 그런 심각한 상태에 있었던 분이 맨발로 걸은 지 2달 만에 그 두통이 가시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으로 20년을 매 배 가운데를 막 긁어가지고 진물이 막 났던 사람이 5번 맨발로 걸어서 치유됐습니다. 산에서 여성분들이 그걸 붙여보고 확인까지 했습니다. 자, 그 이외에도 심혈관 질환을 가지신 분들 막 여러분들이 치유된 그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 저는 매일 아침마다 맨발로 쓰는 아침 편지라는 글을 저희 맨발 걷기 숲길 힐링 스쿨 그 네이버 카페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기록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맨발 걷기 이론 또는 이 땅과의 접지 이론에 대해서 더 연구하게 됐고요. 그 과정에 미국에서 2010년도에 얼싱 이론, 접지 이론이라는 것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전기기술자 클린트 오버와 신장의학자 스티븐 시나트라 등이 공저한 얼싱, 땅과의 접촉이 치유한다. 그런 책이 발간이 됐어요. 그 책을 읽어보니까 왜 우리에게 생기는 이런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는지 그 근거가 그 책에 다 기록이 돼 있었어요. 그리고 한 20, 30편의 논문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거를 정리하면서 저 나름대로의 이론 체계를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2006년도에 맨발의 지압 이론, 리플렉솔로지 이론인 책에 의해서 책이 만들어졌고 2010년도에 접지 이론에 근거해서 접지 이론 체계를 다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압 이론과 접지 이론이 양대 축을 이루는 맨발 걷기 이론이 완성된 거죠. 그래서 2019년도에 맨발 걷기의 기적이라는 책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여기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맨발 걷기 기적입니다. 이거는 부제가 2달 안에 모든 병이 나아지는 맨발 걷기 기적. 이것이 또 한 번 맨발 걷기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그런 계기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게 제가 맨발 걷기를 하게 된 그런 과정을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시간의 제한 때문에 지금 이제 준비된 PPT 자료를 넘겨가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 회장님 좀 올려주시죠. 앞에부터요? 네, 시작합니다. 앞에부터입니다. 네네. 예. 자, 다음 넘기시죠. 자, 숲길 맨발 걷기는 왜 하느냐? 흙은 생명입니다. 흙에서 모든 생명체가 살아난다. 그 흙이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다음입니다. 자, 숲길 맨발 걷기의 철학은 우선 즐겁습니다. 뭐 넘어가시죠, 그거는. 자, 신발로 이제 제가 못 넘기니까 이게 네. 전 앞에요. 네네. 다 뒤로요. 네. 자, 이 맨발로 걷는 것은 세상에 없던 새로운 건강 기법입니다. 인류사 최초의 단순 용이 무해 무비용. 신발만 벗으면 됩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해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비용이 들지 않는 건강법입니다. 지난 4, 5천 년간의 인류의 문명사에서 그 어떠한 의사에도 맨발 걷기에 관한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맨발 걷기가 인류의 건강을 무병장수의
질병의 고통이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그 어떠한 메시지도 없는 겁니다. 결국은 저희들에게 제가 하고 있는 이 맨발 걷기 시민운동본부에게 이러한 어사인먼트가 주어졌다. 그래서 저는 금융인으로서 첫 번째 어사인먼트를 이행을 했고 이제 맨발 걷기를 통해서 새로운 건강 세상을 만드는 일을 제2의 어사인먼트로 받아들이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네. 자, 이 맨발 걷기는 조물주의 설계도에 따른 삶의 방식입니다. 자, 우리 조물주가 인간을 창조할 때 그냥 아무렇게나 창조하지 않았지 않겠습니까? 부실한 인간을 만들지 않았을 겁니다. 완벽한 생명체를 만드신 겁니다. 자, 그렇다고 그러면은 조물주는 어떠한 설계도에 따라서 인간을 그 생리적인 기능을 설계했을 것이다. 그런 추정이 가능합니다. 우리 인간은 그 어떠한 정밀한 기계보다도 정밀한 기계 장치입니다. 자, 그러한 인간의 이 엄청나게 정밀한 기계 장치가 돌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삶의 원천, 생명의 원천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설명드리는 자유전자라는 겁니다. 프리 일렉트론이라는 겁니다. 그 중요성을 우리가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물주는 원래 인간을 설계할 때 너희는 맨발로 걷고 맨발로 뛰고 맨발로 살아야 건강한 생리적인 기능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다고 그런 설계도를 가지고 만들어 놓은. 자, 그런데 현대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죠. 현대 들어와가지고 우리 신발의 역사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여러분들 아십니까? 고무가 처음으로 인조 고무가 발명되어서 공장이 만들어진 것이 1803년도 프랑스 파리의 공장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는 미국의 스니커스라는 운동화가 만들어진 게 1867년도입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언제부터일까요? 1922년도 대륙고무신이 처음입니다. 결국 신발의 역사는 기껏해야 200년도 채 안 됩니다. 한 5, 60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자, 우리가 현대 문명병, 암이나 고혈압, 고혈당, 치매, 알츠하이머 이 모든 병들이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현대에 들어와서 있었던 겁니다. 1800년대, 1900년대 초에부터 이러한 질병들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치매, 알츠하이머, 파킨슨 병 이게 전부 다 1900년대 초에 발견이 됐어요. 왜 이런 현상이 생겼느냐? 과거에 우리 조물주는 맨발로 땅과 접지하면서 살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대인들이 삶의 편의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부도체의 고무 밑창을 댄 신발을 신기 시작한 겁니다. 아름다운 구두를 신기 시작했어요. 아름다운 운동화를 신기 시작했어요. 땅은 우리가 걷는 도로는 시멘트로 포장되기 시작했고 아스팔트로 포장되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집은 어떻게 됐어요? 옛날에는 흙집에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리고 고층 아파트에서 다 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우리의 생활이 24시간 땅과의 접촉가 차단된 채 살아가고 있는. 이게 무슨 소리죠?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 조물주가 땅과 접지하면서 맨발로 걷도록 설계해둔 우리의 생리적인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땅과의 접지가 차단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그 신발 때문에 모든 현대 문명병들이 초래된 것입니다. 우리 건강의 이상은 전부 다 신발로 인해서 초래가 됐다. 그 이유를 그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 페이지요.
잠깐만요. 네. 맞나요? 예. 자, 네. 그래서 저는 숲길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순 용이 무해 무비용의 자연 치유 종합병원입니다. 입원 절차도 필요 없고 병상도 필요 없고 입원비도 필요 없고 의사도 없고 간호사도 없습니다. 그냥 조멸주가 설계해 놓은 인류 구원의 무병장수의 건강 추구 방식. 여러분들 맨발로 걸으시면 모든 질병으로부터 예방되시고 자유로워지실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맨발 걷기는 세 가지 이론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지압 이론, 접지 이론, 그리고 발바닥 아치와 발가락 이론, 이 세 가지입니다. 다음 넘기겠습니다. 자, 지압 이론은 여러분들 많이 보셨듯이 발바닥에는 모든 장기의 지압점들이 다 분포되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발가락 끝쪽이 머리에 해당되는 겁니다. 머리, 눈, 코, 귀, 입이 우리 발가락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가운데 두 부분, 이것이 우리 가슴 속에 있는 장기들에 해당됩니다. 심장, 폐, 간, 위장, 췌장, 이 모든 주요 장기들이 발 허리 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발 아래쪽 뒤축에는 대퇴부 아래의 생식기 이하 모든 기능들이 거기에 집중돼 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자극을 하면은 해당 우리 장기들에게 자극이 되고 자극이 되면서 혈액순환이 왕성해지고 동시에 면역 체계가 강화된다는 것이 바로 이 지압 이론의 핵심입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접지 이론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구두를 신은 상태에서 여러분들 몸의 전압을 재면은 여기서 5V, 6V로 지금 돼 있는데요. 300mV 내지 400mV가 나옵니다. 그런데 구두를 벗고 맨발로 땅과 딱 접지하는 순간 0V로 딱 떨어집니다. 자,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 과학 시간에 모든 기계 장치는 다 어스돼 있어야 된다고 배우셨죠. 왜 그러냐? 혹시 과전압이 흘러가지고 전기장치, 기계장치들이 오작동을 일으킬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감전이 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하늘에서 천둥이 치고 벼락이 때리면은 그거는 막 수만 볼트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기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피레침을 설치하잖아요. 그러면은 순간적으로 피레침을 통해서 땅속으로 다 빠지는 거예요. 자, 그 피레침 대신에 현대 들어와서는 접지선을 건물 안에 모든 집과 건물 안에 접지선을 설치하도록 지금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누전이 생기나 거거나 과전압이 생기면은 접지선을 통해서 땅속으로 빠져나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제가 우리 인간은 어떠한 정밀한 기계 장치보다도 더 정밀한 기계라고 그랬어요. 특히 우리 심장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정기적인 신호체계에 의해서 박동이 일어나는 전기 신호 전달체계에 의해서 박동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모든 전기 장치가 어스되어 있듯이 우리 몸도 어스되어 있어야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조물수가 설계해 놓은 방식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신발을 신고 다니면서 300mV, 400mV, 500mV의 높은 전압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급성 심정지가 일어나 심장마비가 생긴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고전압 속에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신발을 벗으니까 예외 없이 0V로 딱 떨어져요. 물론 땅이 촉촉한 땅이라요. 마른 땅, 사막과 같은 마른 땅에서는 접지가 되질 않아요. 수분이 촉촉한 땅을 밟으면은 0V로 바로 떨어져요. 마치 수만 볼트의 전기적인 에너지가 피레침을 통해서 땅속으로 빠지듯이 우리 몸속에 있는 활성산소가 활성산소를 제가 잠깐 이야기해 드네요. 자, 그런데 이 아까 제가 클린트 오버를 말씀드렸죠. 2010년도에
접지 이론을 발표한 전기 기술자 클린트 오버가 이 전기 왜 우리가 구슬을 신은 상태에서는 300mV, 500mV의 높은 전압이 나느냐? 근데 왜 맨발로 걸으면은 0V로 떨어지느냐? 그 이유를 연구한 결과 우리 몸속에 끊임없이 생성되는 활성산소가 양전하를 띠고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런데 이 땅 속에는 이 자유전자가 음전하를 띠고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땅 속에는 무궁무진한 자유전자를 가진 음전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맨발로 걷는 순간 몸속에 있는 양전하를 띤 활성산소와 땅 속에 음전하를 띤 자유전자가 만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만나니까 중화되고 소멸되는 거예요. 마치 낙뢰가 떨어져서 땅 속으로 다 빠지듯이 우리 몸속에 형성돼 있던 활성산소들이 다 빠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두산백과를 보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암이나 고혈압이나 고혈당, 치매, 알츠하이머, 심장병 이 모든 현대 문명병의 90%의 원인이 활성산소로부터 비롯됩니다. 그리고 그런 병으로부터 안 걸리려면, 자유로워지려면 그 활성산소를 없애주면 된다. 자,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맨발로 땅과 접지하는 순간 우리의 활성산소가 다 빠져나. 근데 물론 신발을 신으면 다시 또 생깁니다. 그래서 맨발로 걸어야 되는 거예요. 수시로 걸으면서 몸 안에 계속 생기는 활성산소들을 다 빼주면은 이 현대 문명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접지론 중에서 제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활성산소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모든 현대 문명병의 90%의 원인이 활성산소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 좌측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은 이게 원자 핵의 궤도를 들고 있어요. 원자 핵의 가운데 동그란 게 있고요. 그 궤도를 도는 이 빨간 점 두 개가 짝을 이룬 전자들이 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짝을 이룬 전자들이 돌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그 중에 하나가 다른 세포로부터 뺏기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 하나를 짝을 이룬 전자가 그걸 잃어버리게 되면은 매우 불안정해집니다. 그러면서 그게 활성산소로 변합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땅을 밟으면은 땅 속에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자유전자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자유전자가 몸 안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짝을 잃은 활성산소의 짝을 전자로 채워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활성산소가 중화되는 거예요. 활성산소가 없어지고 안정된 짝을 잃은 전자의 궤도를 돌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활성산소, 암의 근원이 활성산소였는데 땅을 밟으니까 자유전자가 올라와가지고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더라. 그렇다고 그러면은 땅을 밟으면은 암이 치유되는 것이다. 고혈압이 치유된다. 당뇨가 치유된다. 그게 바로 지난 5년 동안 저희가 대모산에서 우리 많은 회원들로부터 생긴 치유의 기적의 핵심적인 근거입니다. 이게 바로 천연의 접지의 항산화 효과.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암이 근원이 치유되는 항산화 효과 제가 설명드렸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중요한 겁니다. 자, 맨발로 걸으시면 땅 속에서 자유전자가 우리 몸 안으로 올라옵니다. 그 자유전자가 우리 적혈구의 표면전화, 서피스 차지를 올려줘요. 이 표면전화를 올려주면은 이 세포 안에는 세포 안에 밀어내는 힘을 나타내는 단위인 제타전이라는 단위가 있어요. 그 제타전이를 약 2.7배를 올려준다고 논문에 써 있습니다. 2시간을 접지를 했더니 제타전이가 2.7배가 올라간다. 자, 세포 간에 밀어내는 힘을 2.7배로 올리니까 밀어내면 어떻게 돼요? 혈액이 끈적끈적해지겠어요? 묽어지겠어요? 세포 간에 밀어내는 힘이 세지니까 이 좌측에 접지전에는 막 서로 옮겨 붙어 있어요.
그런데 접지 지금 40분 후의 그림을 보면, 아니. 예, 예. 이게 막 포도알처럼 늘어서 있어요. 묽어졌다는 이야기. 즉, 땅을 밟으면 땅 속에서 자유전자가 올라와서 우리 몸에 혈액을 묽게 해줘. 아니, 돌리세요. 혈액을 희석시켜줘. 자, 혈액이, 이 세포가 뭉치면 어떻게 돼요? 혈전이 생기게 돼요. 혈전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혈관, 혈액을 타고 돌다가 심장을 막으면 심장마비가 되고, 뇌혈관을 막으면 뇌졸중이 되는 겁니다. 뇌경색이 되는 거예요.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자, 근데 땅을 밟으면은 40분, 심지어 10분만 지나도 이렇게 묽어집니다. 혈액이 묽어지니까 혈전이 생기질 않아요. 혈전이 안 생기니까 심혈관 질환이 생길 위험이 없어지는 거예요. 심장마비, 갑자기 밤새 돌아가시는 분, 갑자기 청계산 가가지고 정상에서 쓰러지시는 분, 왜 그렇습니까? 혈액이 찐득찐득해져가지고 혈관을 막아서 그렇게 돼요. 갑자기 뇌졸중이 왜 생깁니까? 똑같은 현상. 뇌경색, 똑같은 현상. 자, 그런데 맨발로 걸으면 땅속에서 무궁무진한 자유전자가 올라와서 혈액을 희석시켜준다. 아까 항산화 효과는 암이나 고혈압에서 해방될 수 있고, 이 혈액 희석 효과에 의해 가지고 심혈관 질환, 뇌질환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고. 정말 그 진짜 이거 막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효과. 자, 또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자, ATP 생성 효과라는 거 있어요. 여러분들 학교 다니실 때 아데노신 3인산이라는 걸 배우셨을 거예요. 자, 아데노신 3인산이라는 게 뭐냐? 우리 에너지 대사의 핵심 물질이에요. 자동차가 가려면 어떻게 돼? 가솔린이 타야 되잖아요. 우리가 활기차게 움직이려면 ATP가 계속 생성이 돼야 돼요. 근데 평소에는 우리가 어떻게 ATP를 생성하냐? 신선한 야채, 과일 먹을 때 거기서부터 전자를 받아가지고 ATP를 생성한다고. 그러나 그것은 매우 제한적이에요. 자, 그런데 땅을 밟으면은 땅 속에서 막 자유전자가 무궁무진하게 올라가요. ATP가 막 생성되는 거예요. 활기차지는 거예요. 없어? 그래서 여성들이 등산화 신고 2시간, 3시간 등산을 하고 오면은 막 처져가지고,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2-3시간 쉬어야 돼요. 그런데 맨발로 2-3시간 산을 걷고 오면은 쌩쌩해져가지고 바로 빨래하고 청소하고 김치 담고 다 한다는 겁니다. 피곤해지지가 않아요. 왜? 이 ATP가 생성되기 때문에. 당연히 얼굴 피부도 맑아지고 환해지고 여성들은 예뻐집니다. 항노화 효과가 있어요. 엔티에이징, 회춘됩니다. 맨발로 걸으시면 우리 맨발 걷기 숲길 힘인 스틸링 스쿨의 여성분들은 이뻐져요, 전부 다. 놀라보게 이뻐집니다. 당신 피부과 가서 뭐 했지? 전부 다 친구들로부터 그런 소리 듣는다. 이게 바로 맨발로 걷는 접지의 ATP가 생깁니다. 데모선에 가니까 공짜로.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또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평소에는 스트레스를 막 엄청나게 받는 사람들 많아요.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막 들쭉날쭉입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은 접지 전에는 사람마다 막 이렇게 달라요. 그런데 2개월 동안을 접지하고 잠을 자게 했더니, 접지 패드에서 잠을 자게 했더니 전부 다 균일하게 바뀌었어요. 왜 그러냐? 코르티솔 분비가 안정화되기 때문에. 자, 이 12명을 실험을 했더니 그 중에 11명은 잠을 엄청나게 잘 자게 됐다고 그랬어요. 우리 맨발로 걸으면 전부 다 잠 잘 자게 됩니다. 그런 효과예요. 자, 그리고 여성이 6명이 있었는데 여성 6명 중 5명이 생리전 열감이 현저히 완화됐다고 그랬어요. 생리통이 없어졌다. 저희 회원들로부터 들리는 이야기는 생리혈이 막 찐득찐득하고 검붉던 것이 맑아진다고 그래요. 깨끗해진다. 선홍색으로 바뀐다고 그래요. 자, 그런 효과입니다. 자, 그리고 12명 중 9명이 활기차지고 에너제틱해졌다. 그 다음에 12명 중 9명이 불안, 초조, 과민이 완화됐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 청년들, 연예인들, 정치가들 막 자살하고 막 이런 일들이 흔합니다. 스트레스가 쌓이기 때문에. 그분들 맨발로 걸으시면 절대로 죽는 일이 없을 겁니다. 바로 천연의 신경안정 효과. 자, 다음입니다. 자, 다음은 염증, 통증의 치유기제 및 그 효과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땅을 밟으면은 땅 속에서 접지하면은 자유전자가 올라와 가지고 활성산소의 짝을 채워준다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돌게 되면서 활성산소가 없어진다. 그런데 평소에는 만약 이런 현상이 안 생기면 맨발로 걷거나 접지하지 않으면은 또 충분하게 자유전자가 야채나 싱싱한 음식으로부터 공급이 안 되면 이 활성산소가 염증을 일으키고 그 염증이 혈관을 타고 돌면서 어떤 사람은 뇌를 공격하고 그래서 뇌에 막 엄청난 질병이 생기고 어떤 사람은 심장에 질병이 생기고 어떤 사람은 위에 질병이 생기고 어떤 사람은 혈관에 여러 가지 막 곳곳에 질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 이유들이 바로 이 활성산소 때문에 그렇다. 이 급성염증과 급성염증이 만성염증으로 변하는 이것이 바로 활성산소 때문에. 자, 그런데 우리가 맨발로 걸으면 활성산소가 없어지니까 염증의 질병의 원인이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염증과 통증, 질병들이 치유된다. 그 원인입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시간 상태상 좀 간단하게 했습니다. 자, 요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으로요. 그 다음에, 이거 실험을 했더니요. 이 몇 사람을, 접지시킨 상태에서 지연발병 근육통이라는 막 급하게 무거운 바벨 같은 걸 들고서 아주 좁은 판 위에서 계속 앉았다 일어났다를 막 수십 번을 시켜요. 그러면은 갑자기 심한 운동을 하니까 질병들이 막 파열되고 근육이 생기는 겁니다. 통증이 막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럼 접지한 그룹과 접지하지 않은 그룹을 비교를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그래프상에서 접지 안 된 그래프들의 통증 수준, 그 다음에 백혈구 수준, 림프구 수준,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접지된 그룹보다 다 높게 나타났어요. 결국은 접지된 그룹의 사람들은 통증도 적고 그 다음에 염증 지수를 나타내는 백혈구나 림프구나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낮게 나타납니다. 결국은 염증의 치유 효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염증 바리케이트라는 게 이제 또 이 사람들 그 접지 이론자들인데요. 염증이 발생되면 이 A는 보통의 혈관입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염증이 생기게 되면은 혈관벽이 막 두툼해지면서 양쪽에 막 바리케이드가 생긴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거는 외부로부터 침입한 침입자들을 막아내기 위한 자위행위, 자위 본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외부에서 침입해온 침입자들을 막기도 하지만은 우리 자체적으로 생성되는 항산화 물질이나 이 재생세포 같은 것이 들어와 가지고 돌리세요. 뒤로 다시 돌리세요. 예. 그것까지 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염증이 생기면은 이게 심해지면은 이 항산화 활성산소가 없어지지 않고 이게 심해지면은 우리 세포에 원래 외부로부터 침입하는 이 질병들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재생세포들이 갑자기 정신을 잃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자기 세포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여러분들 자가면역 질환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무서운 질병입니다. 물론 류마티스성 그 관절염 이런 것도 자가면역 질환인데 이게 무슨 근육통 아니 그 뭐라 그러더라 막 온몸에 피부가 막 찌르는 듯이 아픈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막 경직되는 저 손과 발이 경직되는 사람들, 루푸스병 뭐 이런 것들이 다 자가면역 질환. 이게 바로 활성산소가 해소되지 않고 계속 작용을 하다 보면은 거꾸로 그런 현상들이 생긴다. 자, 다음 돌려보시죠. 자, 접지 여부에 따라서 면역 반응의 차이도를 그려놓은 건데요. 왼쪽은 신발 신고 산 A는 신발 신고 사는 미스터 슈즈의 경우에, 자, 이 밑에 보시면은 이 인주얼이 염증이 생기게 되면은 막 바리케이트가 생겨가지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질병을 막기 위해서 막 노력해요. 그러나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세포를 공격하는 원인이 된다. 그런데 미스터 베어풋의 경우에는 맨발로 걷게 되면은 이 자유전자가 몸 안으로 올라와 가지고 염증 바리케이트 생기는 것 자체를 막아준다. 따라서 자가 면역 질환이 생기질 않는 거예요. 생겼다 하더라도 그거를 해소시킵니다. 이게 막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실제 치유 사례들 봅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은요, 84세 당뇨병 여성 환자의 경우입니다. 8개월간 이 상처가 아물지 않아가지고 맨날 피가 이렇게 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접지를 시켰더니 일주 후에 딱지가 감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2주 후에는 깨끗하게 이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자, 그리고 2014년도 뚜르 드 프랑스 사이클 경기에서 저 사이클 선수 하나가 상처가 이렇게 났어요. 옆에다가 접지 패치를 붙였어요. 그랬더니 다음날 딱지가 감기 시작했고요. 이틀 만에 이렇게 깨끗하게 가라앉는 그런 현상이 생겼다. 그런 결과들입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또 통증도 접지 전과 2개월 접지 후에는 이 등이 아팠던 사람들이 새빨갛게 통증이 있었는데 2개월 접지 후에는 이렇게 파랗게 변했어요. 통증이 해소된다는 겁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빨리 하겠습니다. 자, 제가 실험한 접지 실험입니다. 자, 양파 2개를 컵에다 올려놓고요. 한쪽에는 접지선을 연결했습니다. 접지시키고 한쪽은 접지시키지 않았습니다. 자, 그랬더니 접지 2주 며칠 전부터 접지 안 된 데는 막 물이 끓어넘치기 시작했어요. 지금 앞에 막 시뻘겋게 지금 물이 흘러서 넘쳤어요. 그런데 접지된 양파에서는 일체 그런 현상이 없었고 오히려 뿌리까지 나기 시작했어요. 자, 접지 3주 후에는 접지되지 않은 거는 딱 만졌더니 막 완전히 푹 들어가 버렸어요. 썩어가지고. 그런데 접지된 양파는 깨끗하게 당초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어요. 뿌리까지 5뿌리나 났어요. 자, 이것이 바로 접지가 되지 않은 상태와 접지가 된 상태의 차이입니다. 자, 우리 사람이 접지가 안 됐을 때는 이렇게 늙어가는 거예요. 늙어가서 병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접지가 된 양파처럼 접지된 상태에서 사는 사람들은 깨끗하게 늙어가요. 병들지 않고 죽을 때까지 깨끗하게 살다 간다. 이게 저희들의 확신입니다.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우유를 가지고 실험을 해봤습니다. 자, 우유를 똑같이 놓고서 한쪽은 접지를 시켰어요. 하나는 접지를 안 시키고 일주일 후에 한 3일 정도 됐을 때부터 접지된 우유에서는 노랗게 그리고 향기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왼쪽에 접지 안 된 우유에서는 곰팡이가 슬기 시작했어요. 접지 10일 후에는 완전히 오른쪽 우유는 치즈처럼 바뀌었어요. 그런데 왼쪽에 접지 안 된 우유는 곰팡이가 막 시커멓게 끼면서 썩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차이입니다. 접지 여부는 부패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발효를 시키는 겁니다. 접지가 되면. 자, 접지가 안 되면은 부패가 되지만 접지가 되면은 발효가 되는 논리. 자, 이게 무기물질이지만은 생명체에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금붕어 접지 시험인데 이게 동영상만 있어가지고요. 이 동영상을 보여드리면 이게 그건 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장로님. 회장님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예. 자, 넘어가시죠. 자, 그다음에 발바닥 아치와 발가락 이론인데요. 여러분들 지금 발가락 아치는 제가 보이나 모르겠네요. 이게 밟고 뛰고 하면 압축됐다 이완됐다 합니다. 이 스프링 이게 엄청난 스프링이에요. 그래서 맨발로 걷고 뛰면은 어떠한 충격이 와도 이게 자체적으로 다 흡수가 되는 겁니다. 이 스프링 효과 때문에. 자, 그런데 구두를 신고 다니면은 탁탁탁탁 그 충격이 더더욱이 아스팔트로 충격이 오기 때문에 우리 근골격계에 통증이 오는 겁니다. 아치의 스프링 기능입니다. 자, 다음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주세요. 자, 그다음에 이 아치뿐만 아니라 이 맨발로 걷고 뛰고 하면은 이 압축과 이완을 통해서 이 발등에 있는 대동맥이 열렸다 닫혔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발로 걷고 뛰고 하면은 발 밑에서 막 혈액 펌핑이 일어나요. 우리 심장은 주먹만 합니다. 이걸 가지고 전 몸에 돌리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맨발로 걷고 뛰고 하면은 이 밑에서부터 압축 이완이 일어나면서 혈액을 펌핑해 준다. 그래서 혈액순환이 왕성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신발을 신으면 어떻게 됩니까? 신발에는 그 밑창뿐만 아니라 깔창이라는 것이 이 아치를 딱 막고 있어요. 압축 이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스프링 기능도 차단이 되고 혈액 펌핑 기능도 차단됩니다. 그래서 신발은 우리 건강 최대 적이라는 것.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회장님 조금 빨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장님 속도를 좀 빨리. 넘어가시죠. 네. 자, 그다음에 우리 발가락이 여러분들 신발 신고 다니시면은 발가락이 구두 속에 꽉 갇혀가지고 꼼짝을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맨발로 걸으면 발가락이 쫙쫙 벌어지면서 끌어당기면서 추동력을 얻어서 나갑니다. 이 발가락이 우리 몸 전체 근골격계를 유지하는 핵심 기능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신발을 신고 다니면 이게 딱 갇혀 있기 때문에 제대로 작동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골격계에 통증이 온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 맨발로 걷는 7가지 걸음 형태는 대모산에 오셔가지고 같이 걸으시면 됩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당신의 맨발이 의사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음 넘어갑니다. 그래서 치유 사례가 아까 말씀드린 가남, 폐암, 임파선암의 청계산 이주선님, 고혈당 350, 370의 고혈당, 갑상선암 맨발로 2달 만에 치유됐습니다. 혈액암, 갑상선 기능자증도 2달 만에 치유됐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급성심근경색도 치유됐습니다. 심방세동 치유되고요. 뇌졸중, 반신마비는 우리 강시원 교수님하고 같이 사는 동네의 조옥수님이라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을 5개월 동안 입원해 있는 사람을 제가 퇴원하라고 그래가지고 맨발로 걸어서 완전히 쌩쌩한 사람이 됐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뇌수술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요. 만성두통이 치유됐고 허혈성 뇌졸중 치유됐고 이명증 치유됐고요. 신장염, 종합병동 여성분도 치유됐습니다. 다음. 자, 여러분 보십시오. 좌측의 그림은 처음 우리 대모산에 올 때는 양쪽에 지팡이를 짚고 왔던 신장병, 신장염의 환자였습니다. 얼굴은 막 퉁퉁 부었습니다. 그게 8월 7일이었어요. 10월 5일 날 딱 2달 만에 오른쪽 여성 이렇게 날렵한 여성으로 이쁜 여성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바로 맨발 걷기의 효과입니다. 자, 다음입니다. 자, 그리고 무릎 연골 족저근막염의 이용자 씨, 기타 암들, 머리 쪽 질병들, 안구건조증, 비염, 이석증 다 치유됐고요. 족저근막염, 무릎 연골 통증, 고관절, 척추관 협착증도 다 치유됐습니다. 아토피 피부염, 불면증, 컴퓨터 증후군 다 치유됐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심지어는 아까 어느 분 골프장에 계신다고 그러는데 맨발로 치시면 골프 비거리 최고, 퍼팅도 적중 잘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골프할 때는 힘을 빼라고 그러잖아요. 맨발로 걸으시면 힘이 빠집니다. 그리고 근육이 말랑말랑해지고 그래서 비거리가 나고 퍼팅 적중이 잘 되는 겁니다. 당구도 잘 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사이클 기록도 좋아졌다고 그랬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맨발 걷기 간단히 유의사항은요. 걷기 전에 준비 운동 하시고요. 항상 이건 본능적이기도 합니다만 1 내지 2m 앞 지면을 주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길박, 풀서풀은 절대로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파상풍 예방접종 가서 동네 병원에서 맞으시면 되고, 보습제, 각질 제거 간혹하시면은 발 관리를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이 뭐 맨발 시민운동 역사는 다음에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이렇게 해서 저희는 다음 또 넘겨보시죠. 다음 쭉쭉 넘겨보세요. 이건 뭐 저희들 활동 사항이고요. 자, 또 넘겨보세요. 청계천의 맨발길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이런 총회하면서 이제 찍은 사진이고요. 자, 넘겨보시죠. 네. 자, 그래서 저희는 맨발 걷기로 생명 살리기 운동을 전개합니다. 여러분들 같이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같이 맨발로 걸으시면서 질병에 고통 없는 그런 건강 세상을 같이 열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함 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헌중 장로님, 안부치 장로님, 김영래 장로님, 권재현 장로님, 음소거 해준 부탁드립니다. 이대열 장로님. 네. 자, 이제 질문 받는 시간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좀 질문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질문이 있습니다. 네, 이석 장로님. 네. 네. 특별히 주의해야 할 것이 있으면 맨발로 걸을 때 예. 주의할 것 몇 가지 부탁드립니다. 예, 아까 저 마지막에 말씀드렸듯이 항상 1m, 2m 바로 눈앞을 주시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혹시 위험물이 났으면은 피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그거는 모든 사람이 본능적으로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사람이 걷는 길만 걸으셔야 돼요. 길 밖에 풀숲이나 이 풀속을 들어가시면 잘못하면 가시나 이런 위험물에 찔릴 수 있기 때문에 사람 다니는 길, 그 사람 다니는 길은 사람들이 전부 다 잘 구분되어 있어가지고 절대로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은 동네 병원에 가셔가지고 파상풍 예방접종 받으시는 게 좋고요. 그 정도만 지키면. 네, 예. 이석 장로님이셨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누가 질문 주시겠어요? 질문 있습니다. 네, 윤용상 장로님. 네. 윤용상 장로님은 권사님 성함으로 들으셨네요. 네, 그렇네요. 네, 말씀 주시죠. 네. 예, 반갑습니다. 네. 네네. 예,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아까 우유 실험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양파 실험도 했잖아요. 네네. 네, 이렇게 현대 도시인들이 바빠서 이렇게 그거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 걷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간격은 저희 그 맨발 걷기 스킬 힐링 스쿨은 매주 토요일마다 한 번씩 하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요? 매일 걸어야 됩니다. 매일 걸으셔야 됩니다. 아, 그래요. 매일 우리 활성산소는 계속 끊임없이 생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그거를 제거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예. 거는 아까 그 패드가 있던데 네네. 접지 패드라고 뭐 이렇게 이제 예. 그거를 평상시에 붙이고 다니면 효과가 없나요? 아니 걸어 다닐 때는 안 되고요. 네. 집에 접지선하고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전선하고? 예. 그 접지선하고 연결이 돼야 접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무실 때. 네, 좀 바쁜 사람들 혹시 그 도움이 좀 될까 해서요. 예, 많이들 도움이 된다고 그럽니다. 잠 잘 자게 되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좋은 효과들 많이 이야기합니다. 회장님. 네, 이대일 장로님 말씀하십시오. 회장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저요. 아니 피부도 곱고 너무 젊으신 것 같아서. 그 맨발로 걸어서 그렇습니다. 네. 올해 70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회장님. 네. 예. 네. 그 다음에 다음 누가 질문 주시겠으면 다음에 질문 주실 분. 네. 질문 있습니다. 네, 김도영 장로님. 네. 네, 저 회장님은 대모산에서 그 운동을 하고 계시는데, 예. 집이 먼 사람들은 어떤 산을 택해야 될지 좀 추천을 좀 부탁드립니다. 특별하게 무슨 어떤. 예, 그래서 보통 이제 토요일 날 한번 대모산에 나와서 같이 걸으면서 이제 제가 가르치는 여러 가지들 이제 배우시고
그다음에 돌아가셔가지고 집 근처에 이제 산을 찾아가서 이제 걸으시게 되는데 제일 가까운 거는 접근성이 편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바로 집 아파트 마당에 아침마다 내려와서 1시간을 걷습니다. 1시간을 걸으면서 회원들한테 아침 편지도 쓰고 문자도 쓰고 신문도 보고 책도 보고 다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은 근린공원. 그러니까 지금은 그 지방자치들이 다 잘 돼가지고 근린공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공원 찾아가시면은 물론 시멘트나 아스콘 뭐 이런 걸로 길이 덮여 있기도 하지만은 거기 가면 어딘가 흙이 있습니다. 그 흙이 있는 데 가서 맨발로 접지만 하셔도 돼요. 그냥 땅을 밟고만 있어도 됩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나가서 산이 있으시면은 가까운 산에 가시면 됩니다. 이 우리나라는 어디든 한 뭐 10분, 20분만 가면 다 산이 있기 때문에 찾아가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아파트 감사합니다. 경비실 앞에 아파트 화단을 밟고 있어도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죠? 네, 그렇죠. 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학교 운동장도 있잖아요. 학교 운동장, 초등학교나 중학교 운동장도 괜찮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누가 질문 좀 주시겠어요? 인간 머리 갈리서 아까는 우리 예, 저 최인호 장로입니다. 네, 최인호 장로님 말씀하십시오. 네. 예, 요즘 산에 올라가면 산에 그 왕골이나 이런 돗자리 비슷한 걸로 쫙 산길을 다 깔았거든요. 흙이 안 보여요, 요즘에. 야자멘트. 네네. 예. 흙이 안 보이는데 그러면 왕골인지 뭐 하여튼 그 돗자리 깔고 거기를 갖다 야자멘트. 거기도 괜찮아요? 예, 그건 안 되나요? 야자멘트는 접지가 차단이 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야자멘트를 걷어달라고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신 나간 사람들입니다. 근데 다 야자멘트를 다 깔아버렸으니 뭐. 이제 그걸 다시 걷어내야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시민운동을 하면서 저희가 걷는 대모단에는 많이 걷어냈어요. 많이 걷어냈고 또 조금 있다 또 한 군데 또 걷어낼 텐데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저희 관악산에는 작년에 다 깔더라고요. 야자멘트를. 저희 회원들 중에 관악산 걷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야자멘트 안 깔린 데로 찾아다니면서 걷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